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에요. 5월 9일입니다. 오전에 1년 9개월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1년 9개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공식적인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끊어진 건 아시죠? 이른바 MBC 삼선 슬리퍼 기자의 그 도어 스태핑 자리에서 어떤 난동,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9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도어 스태핑이나 또는 기자회견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뭐 신문들이나 방송과 개별적으로 인터뷰한 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전체 언론사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년 9개월 만에 대통령이 직접 하는 공식 기자회견은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대통령실의 어떤 안내에 따르면 먼저 오전 10시쯤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공식 홍보 영상을 먼저 튼대요. 먼저 틀어서 그걸 충분히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자리를 이동해서 회견장으로 이동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질문을 받는다. 뭐 이런 일정으로 준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 룸에서는 기자들하고의 어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질의응답에 어떤 집중하겠다. 뭐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준비되고 있는 기자회견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질의응답이 가능한데 뭐 현안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대충 예상되는 질문들은 요즘 뭐 최근에 이슈들이 많죠. 뭐 지금 제일 이제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회에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 지금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여기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법을 만약에 대통령이 반대를 한다면 법리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걸 대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로 가서 192석 민주당 계열 192석을 등에 업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질문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를 전담할 이 신설하지 않았던 제2부속실 설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건 그 기자회견 하기 이틀 전인 7일이죠. 7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어떤 그런 문제,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한 관련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이외에 뭐 의과대학 증원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지금 많이 쌓여 있죠. 쌓여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이 발표가 나자 주요 언론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그 1년 9개월 만에 소통 방식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는데, 기자회견이 거의 1년 9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많이 열리게 됨으로써 큰 기대도 있다는, 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정치적 유산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무산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국민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이 많죠. 예. 그래서 좀 답변하기 껄끄럽거나 부담스러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후 관계를 잘 밝히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 중에 2년은 지나갔고요. 이제 남은 3년이 있습니다. 이 남은 3년 동안 이번 총선 결과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과 맞닥뜨려야 하는 굉장히 무거운 정치적인 어떤 멍해를 정말 지고 남은 3년을 가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과의 소통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뭐 이런 주문도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어떤 지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국정 운영에 에너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 뭐 돌파구를 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뭐 이런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조국당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내놓냐면요. 민주당의 오늘 그 최민석 대변인은 뭐 예상대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번 회견이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쌓아온 물음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는 자리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당의 강미정 대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평을 통해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의혹, 민생 회복 대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언론인들의 질문에 이번에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또 지적했습니다. 자, 1년 9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언론에 공개되는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인 출신으로서 1년 9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전후 관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고 이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지지했거나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의전 서열 1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출근하는 자리에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이전에 직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또 그 이전은 또 어떻습니까? 자,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자리에서 출입 기자들과 아주 편안하게 대화하고 짧지만은 몇 가지 질문을 받아주는 이 도어 스태핑은 아주 혁신적인 언론과의 소통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 창구를 발로 걷어찬 것이 누구냐? 바로 MBC 기자의 삼선 슬리퍼, 대통령 뒤통수에 대놓고 고함치는, 아마도 미국 CNN 기자, 미국 CNN의 백악관 출입 기자, 일본 NHK의 일본 수상 관저 출입 기자, 영국 BBC의 다우닝 10번가 출입 기자 또는 의회 출입 기자가 만약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주머니에 손을 쿡 찔러 넣은 자세에서 짝다리를 짚고 질문하는 걸 노려보다가 자사의 MBC의 방송이 왜 불공정하냐고 이야기하라고 고함치는 그 장면이 과연 그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품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언론을 상대로 대국민 소통과 공감을 하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인들도 이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공감하는 자리에 걸맞게 질문도 품격 있게 그리고 응답도 품격 있게 해야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기자회견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고 품위 있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 1년 9개월 만인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지 그날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